안녕하세요, 교수님. 플렉시블 덴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지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프레지 작업은 스승에나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그날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특별히 분류하고 뭐 이럴 게 없어서 그냥 저의 감사의 마음을 하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살짝 유치하긴 하죠, 교수님. 그래도 저의 마음만 어여삐 보아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플렉시블 덴처란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가소성 물질 성분인 나일론의 탄력성 레진으로 만든 가철성 국소유치를 말합니다. 이 기계가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기계입니다. 인젝션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이러한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성된 플렉시블 덴처입니다. 특징 및 장점으로는 이렇게 9가지로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 9가지도 일반 덴처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는데 동영상이 10분 이상이 되면 잘린다고 해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가벼운 중량감, 그다음에 박테리아 등의 발생 방지, 낮은 수축률로 인한 적은 변형률, 충격과 변색에 대한 강한 저항성, 다양한 색상으로 신미성 증대, 쉽고 간단한 제작 과정, 메탈 클래스프에 비해 적은 파절성과 우수한 신미성, 생체 친화적, 일반적 보철물, 장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 가능 등의 특징 및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리로는 본체 내에 가열로에 카트리지를 넣어 가열시킨 상태에서 공기압을 이용하여 플라스크에 인젝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작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인상 체득을 해서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때 인상 재료는 알지네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및 작업 모형을 릴리프하고 블러아웃 및 서베이어를 보고요. 사실 김영호 학생의 동영상을 보면 서베이 보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습득을 하지 못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다 하고는 아직까지 미루고 있긴 한데요. 조만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모형을 복제를 하고요. 레진치의 유지호를 형성해 주어야 하는데 두 면 이상에서 관통하게끔 유지호를 형성해 주면 됩니다. 이 플렉시블 덴처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진치의 레진과 화학적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지호를 꼭 뚫어줘서 기계적 결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레진치 배열 및 일치상 조각. 여기서 보면 레진치 배열할 때 유의해야 될 거는 요 자연치와 인공치 요 사이에도 레진이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의 공간을 띄워 주어야 합니다. 파샬 프레임워크의 레진치 배열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 부위가 심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밀착해서 배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레진이 주입되지를 않아서 구멍이 생기거든요. 어, 그러므로 요 레진치와 자연치의 공간에 약간의 공간을 두어서 레진이 주입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H상이 너무 두꺼울 경우에는 그 부분에 수축성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해주는데 1.5에서 2mm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메모를 하고요. 플라스크에 바세린을 바르고 1차 메모를 한 후에 스프루를 달고요.
그 다음에 석고 분리제를 바른 후, 근데 이건 레진 분리제네요. 석고 분리제를 바른 후, 그 다음에 1차, 아니 2차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잠그고 3차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왁스워시를 하고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이때 왁스워시는 스팀기에 8분 정도, 7에서 8분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열 및 인젝션을 하는데 이 기계가 요 위에 상부와 이 플라스크가 듀랄루민 그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히터가 있기 때문에 그 히터에서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요 상단이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그 위에 놓으면 그 열이 전달돼서 이 플라스크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석세스 같은 기계를 보면은 이런 인젝션 하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진을 녹일 수 있는 퍼네스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플라스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건조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수분을 증발시키고 이 내부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조기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계는 한 번에 해결돼서 참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작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400도까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세스 같은 경우에는 302도가 최고 온도거든요. 그래서 좀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따로 그 기사님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400도까지 된다니까 아주 자유자재로 어떤 레진이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디지털 타이머도 새로 부착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워시한 플라스크를 요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레진을 세팅을 하고, 아니, 레진의 온도를 세팅을 하고, 그 온도가 됐을 때 이 레진을 주입해서 일정한 시간, 이 레진의 양에 따라 다르고, 레진의 재질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돼 있겠죠. 12분에서 뭐 17분 뭐 이런 식으로 그 재질과 양에 맞게 시간을 타이머를 재놓고 여기다 주입을 하면 그 시간이 되면 부저가 울리겠죠. 그럼 그때 주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 밑에서 피스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입이 되는 거고 요 위에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밀려나가지 않고 레진에 요 카트리지가 찌그러들으면서 레진이 주입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기압은 5바 이상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석세스 같은 경우엔 7바 이하가 되면은 거의 실패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는 5바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용하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주입한 후에는 한 5분 정도 이 상태를 홀딩을 시킵니다. 유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낼 때 보시면 이렇게 빼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사진상으로는 얘가 이제 빠져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 주입한 후에도 한참 얘가 식을 때까지 이 카트리지의 요 입구를 떼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붙은 채로 유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진이 수축하면서 필요한 레진을 얘가 보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따내지 말고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디플라스킹을 하고 연마를 합니다. 섞어 가위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의 러버 포인트와
퍼미스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팔리싱을 해본 결과 덴처바와 러버 포인트로도 예, 충분히 이 과정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퍼미스가 일반 퍼미스로는 잘 안 먹더라고요. 퍼미스와 루즈 정도는 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러버 포인트 FRS보다도 러버 포인트가 참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팔리싱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광이 조금 안 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보철물을 구강 내에 장착 및 환자 관리를 할 때는 자연치와 치는 입술질을 하고요. 덴처는 아주 부드러운 덴처 브러쉬로 따뜻한 물을 사용해 청소를 합니다. 청소한 후에 다시 헹구어 사용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백제나 치약, 기타 유사한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액지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이나 덴처에게 보관해야 되고요. 하루 최소 30분 정도는 덴처 클리너에 30분 정도 담가 두어야 합니다. 두 개 말이 반복됐네요. 이거 나름 정리한다고 한 건데 이렇게 해놨네요. 죄송합니다.